요렇게 해서 투커트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바디 핑크 요것도 한번 발라볼게요. 저는 빌더 매일 쓰고요. 쉴드 가끔 써요. 짱 좋아요. 그쵸? 짱 좋죠? 바디젤 핑크 최애예요. 그쵸? 요 색깔 너무 예쁘죠?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렇게 놓고 요 정도 발색이 올라올 수 있게 러프하게 요렇게 요 정도 발색 올라올 수 있게. 그쵸? 근데 잘못 쓰시는 분들은 어떻게 쓴다고? 얘가 원콧을 했는데 이래. 원콧을 했는데 이러면 얇은 거예요. 안 돼요. 이렇게 써주고 바디젤은 60초니까 큐어링 더 할게요. 그런 다음에 바디 클리어. 바디 클리어 초록 바디 클리어도 마찬가지. 너무 얇게 바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러프하게 요렇게 약간의 두께감이 생길 수 있게 요렇게 두세 번이에요. 근데 선생님들이 그 두세 번을 횟수만 두세 번 하시는데 그 선생님들 두세 번 한 거랑 제 거 두세 번 한 거랑 두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냥 요 정도 두께는 나와줘야 돼요. 두세 번 했을 때. 요렇게 해서 요것도 60초 큐어링 하고 그러니까 그걸 걱정하셔. 얇은 손톱에 칼라 바디젤 3번 바를 때 너무 두껍지 않을까요? 그걸 걱정하시는데 이 바디젤의 목적이 뭐냐면은요. 이렇게 손톱을 단단하게 손톱이 이렇게 낭창낭창해서 막 휘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즉각적으로 단단하게 이렇게 딱 잡아줘가지고 충격이 팍 부딪혀도 손톱이 안 구겨지게끔 해주는 게 목표란 말이에요. 그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손톱이 휘어져 버리면 왜 이렇게 꺾이면서 젤이 다 크랙이 생기고 꺾이고 깨지고 그 끝에가 벌어지겠죠. 그래서 그걸 안 되게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두꺼워지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을 쓰면 안 돼요. 두꺼워지는 거에 대해서. 요즘에 쓴 이후로 정말 논탑 손도 안 대고 있는 일인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링크젤이죠. 링크젤도 투명한 젤입니다. 얘는 뭐 두께감 상관없어. 얇게 발라도 돼요. 얘는 뭐 크게 두께감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얘는 그냥 선생님들이 뭐 편한 두께감으로 바르시면 돼요. 이렇게 바르시고 그런 다음에 쉴드 우리 아까 이렇게 해서 스파츌라로 가장자리에서부터 이렇게 떠서 그럼 이렇게 꼬리가 딱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딱 떼세요. 조금 더 뜰까? 너무 적은가 보다. 요렇게 떠서 요대로 잼 바르듯이 요렇게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죠. 돌돌돌돌 감지 말고 그래야 기포가 안 들어가요. 이 상태에서 붓 너무 흥건하게 쓰지 말고 보시면 붓에 한 번씩 이렇게 용제가 이렇게 막 흥건하게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용제 너무 많거든요. 항상 붓은 그냥 깨끗하게만 닦는 정도로 해서 용제가 너무 많지 않게 그쵸? 너무 막 흥건하게 흐르지 않게 요 정도로 해가지고 컨트롤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약간 밀듯이 쓱 이렇게 쓱 지그시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그래서 이렇게 손톱이 있으면 손톱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펼쳐준다는 느낌으로 조금씩 밀고 가면서 전체적으로 다 펴줘. 그쵸? 이렇게 한 다음에 큐티클 라인 여기 단차 생겼잖아요. 이거는 이 붓 끝이 손톱을 이렇게 닦는다라는 느낌으로. 그치? 이렇게 손톱을 닦는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그래야지 여기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탁 이렇게
뭔가 연결이 된다는 느낌으로 라인이 나오겠죠? 그런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쓸어주는 거지. 얘는 레벨링이 안 되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이렇게 옆으로 쓸어서 레벨링 해줘야 돼. 옆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그런 다음에 요 각진 거 어떻게? 붓으로 쓱쓱 쓱쓱 부드럽게 칼라 바르듯이 연결. 요렇게. 그런 다음에 요 프리 엣지 부분도 어떻게? 이번엔 거꾸로 요렇게 누르는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해서 연결. 바디젤 속 힘드신 분들은 베이스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두께감 더 줄이셔야 돼요. 바디젤 쓰시는 분들 중에 속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생각보다 두께감을 많이 안 줄이거나 아니면은 쏘거프가 어려운 패턴의 베이스를 사용하셨거나 그러면 쏘거프가 좀 어렵다 안 된다 라는 느낌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양을 너무 많이 했는가 보다. 자, 요렇게 해서 삐져나온 거는 간단해. 이렇게 해서 삐져나온 거는 그냥 스파츌라로 요렇게 덜어내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요렇게 덜어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실드 젤은 다른 젤이랑 다르게 요 끝에 프리 엣지에 두께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물어뜯는 손톱이나 손톱이 이제 짧은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이 포인트를 임의적으로 이렇게 좀 날씬해 보일 수 있게 옆에 좀 이렇게 날씬하게 하고 큐티클 라인 낮게 하고 후리 엣지 낮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하이 포인트 만들어서 손톱이 짤뚱해 보이지 않게 오버레이 자체를 화일링 안 해도 되게끔 이렇게 해주는 거지. 그래서 요렇게 봤을 때도 하이 포인트 살게끔 쓸어 올려주고. 이렇게 해서 화일링 안 해도 손톱이 안 뚱뚱해 보이게. 두꺼운데도 전혀 두꺼운 느낌 안 받게. 이렇게 동그랗게 위에서 봐도 뚱뚱하지 않게. 실드는 히팅감이 없어서 맨살에 닿아도 괜찮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할 건데 일단 오늘 지금은 제형부터 먼저 보여드리고 이제 빌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뜨는 방법에 따라서 이게 기포가 굉장히 많이 생기기도 하는데 돌돌 감지 말고 어떻게 한다? 낚시하듯이 내렸다가 톡 꼬리를 끊어준다. 그러면 이렇게 꼬리가 끊기게 되고요. 요거 그대로 이렇게 프리엣지까지 빌더젤 속도 맞춰가지고 쓱 끌어오고 쓱 끌어오고 쓱 끌어오고 쓱 끌어오고 쓱 끌어오고 이런 식으로 프리엣지 끝까지 끌어오는 거예요. 중간에서 치덕치덕 이렇게 하시면 기포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쓱 끝까지 해놓고 치덕치덕해서 생긴 기포 많이 뭉쳐있는 이거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뜨면 기포 엄청 많이 생기는 거 아시죠? 얘는 버리는 게 좋아요. 버리거나 반대쪽에다 덜어놓고 안 쓰거나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단 빌더 이렇게 발랐고요. 요거 큐어링 할게요. 제형밖에 안 봤는데 벌써 30분이 지나버렸네. 그래서 유주미를 소개합니다. 이 라이브를 하면 정말 시간이 2시간이 정말 빠르게 순삭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진행에 방해되는 불필요한 질문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패스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아직 시작밖에 안 했는데 벌써 30분이 지나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미경 아재를 닦아볼게요. 아까 바디젤 30초밖에 큐어링 안 해서 광이 안 났었는데 다시 60초 큐어링 한 거고요. 바디젤 닦아볼게요. 이렇게 닦으면 이렇게 표면 반짝반짝 광 나는 거 보이시죠? 요거 팁 떼서 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색깔 있는 바디젤도 사실 광이 나긴 나는데 아무래도 색소가 들어있다 보니까 조금 생활 스크러치에 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광이 있더라도 탑재를 해주시는 걸 저는 좀 권장을 하죠. 그래서 핑크색도 마찬가지, 바디 핑크색도 마찬가지. 이렇게 닦고 나면은 표면에 이렇게 광이 있지만 그래도 탑재를 해주시는 게 좋다. 색소가 들어가 있는 거는 링크젤. 그런 다음에 실드젤. 실드젤은 이렇게 약간 반투명하게 요 정도 무광 느낌. 그 다음에 빌더젤. 이거만 닦으면 얘도 광이 있죠. 그래서 광택 비교를 해볼 거예요. 여기에다가 빌더젤 광 굉장히 좋습니다. 요렇게 바디젤 얘도 광 좋아요. 요렇게 스킨 얘네들도 나쁘지 않지만 그래도 탑은 해줘야 돼. 그 다음에 실드 링크는 광택에서 뺐어요. 왜 그러냐면 표면이 매끈매끈한 게 아니라 약간 좀 표면이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좀 들러붙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광이 있는 것 같지만 이 광택에서는 뺐습니다. 표면이 뽀송뽀송하게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광이 나는 건 빌더랑 바디젤 요 두 가지라서 그러니까 오버레이 탑으로 쓸 수 있는 거는 요 빌더젤이랑 바디젤 요 두 가지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빌더젤 같은 경우는 30초 이상 큐어링 후에 아세톤으로 이제 클렌징 해주시는데 솜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페이퍼 타올은 미경화도 잘 안 닦이고 표면에 기스를 남길 수 있거든요. 스크래치. 그렇기 때문에 솜으로 닦아주시고 요즘에 바디젤 같은 경우에는 60초 이상 큐어링 하고 알코올로 클렌징 해주시는데 램프 컨디션 따라서 큐어링 시간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 전에 꼭 램프 테스트, 큐어링 테스트 진행해 주시는 게 좋고요. 제가 이거 램프 그 라이브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램프의 전구 위치나 이 전구에 따라서 좀 큐어링이 한 번씩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전구에서 빗나가면 사각지대에 손가락이 들어가게 되면 큐어링 컨디션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광이 안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미경화 제거할 때는 페이퍼 타올보다는 와이퍼나 코튼 사용해 주시는 게 이제 광 낼 때 가장 좋고요. 손톱 잘 깨지는 분들 바디젤로 오버레이 하면 완전 도움 되죠. 바디젤로 오버레이 하면 되는데 이제 두세 번 정도 오버레이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탑으로 쓸 때는 요 두 가지 빌더젤이랑 바디젤 요 두 가지 사용하시면 되고요. 투명도 비교하게 되면은 이제 요렇게 실드젤은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약간 반투명한 느낌. 요거 말고 나머지 빌더, 바디, 링크 얘네들은 투명한 편에 속하죠.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투명도 비교, 광택 비교 들어갔고 발열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봤을 때 발열 같은 경우에는 바디젤이 똑같은 두께에서 그러니까 똑같은 램프에 똑같은 손톱 상태에서 똑같은 두께로 도포했을 때 그러니까 약간 두께감이 있다라는 느낌으로 봤을 때 바디젤이 조금 있는 편 스킨이나 핑크보다는 클리어가 조금 더 있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킨이나 핑크가 조금 덜한 편인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없는 게 빌더. 그리고 그 다음에 없는 게 링크. 그냥 발열 없는 게 실드. 얘는 발열이 그냥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맨살에 이제 실드질을 올려가지고, 손톱, 발톱 복원을 하거나 요렇게 쓰죠.
그래서 손톱이나 발톱, 물어뜯는 손톱, 이제 깨진 손톱 요런 데 보관할 때 쓰는 거는 이제 쉴드 젤이 가장 좋아요. 발열이 없기 때문에. 강도 같은 경우에는 바디젤이 제일 단단합니다. 아까 바디젤이랑 빌더젤이랑 강도 같아요? 라고 물어보셨잖아요. 바디젤이 빌더젤보다 더 단단하고요. 그 다음이 빌더. 같은 두께에서. 그 다음이 쉴드. 그 다음이 링크. 링크는요, 강도가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링크는 강도가 아예 없어서, 유지력을 올리기 위한 오버레이로 쓰면 안 돼요. 그리고 얘 연장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젤 관리 중간중간에 섞어 쓰거나 연결하거나 할 때, 연결용으로 사용하는 게, 링크젤이고, 링크젤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제 연장도 가능하다. 연장이 가능한 강도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제거 시간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강도가 바디젤이 가장 강도가 높다 보니까 구조가 제일 촘촘해요. 요렇게.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구조가 가장 촘촘하기 때문에 천도 되게 촘촘한 천이 좀 빳빳하고 단단한 느낌이 들잖아요. 약간 그거라고 생각하면 돼. 크로스링크가 많아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제거가 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편이고, 그나마 바디젤의 컬러가 섞인 게 컬러 색소 때문에 바디젤 클리어보다는 제거 시간이 조금 덜 소요된다. 그리고 바디보다는 빌더가 조금 더 제거가 잘 된다. 빌더 쉴드 두 개 동일하게 다 제거가 잘 되고, 링크는 뭐 제일 제거가 잘 되죠. 요렇게 제거 시간 비교해 볼 수 있고, 그럼 다 된 건가? 점도 비교 저희 했고요. 투명도 비교했고요. 광택 비교했고요. 발열 비교했고요. 강도 비교했고요. 제거 시간 비교까지. 요거는 다 끝났네. 오케이. 여기는 설명드린 거는 여기까지. 제가 직원이라 아직 손님들한테 많이 사용은 못 해봤는데, 바디젤 바를 때 투명감, 쫀득한 느낌 너무 좋아요. 바디젤 바를 때, 그쵸. 너무 막 찐덕거리지도 않고, 너무 콧물처럼 늘어나지도 않고 딱 좋죠. 점도나 이런 그런 칙소성이나 이런 게. 그래서 요렇게 비교를 해드리고, 그런 다음에 우리 요거를 볼 거예요. 아까 링크젤 베이스로 쓸 수 있나요? 많이 궁금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링크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 얘는 베이스로도 쓸 수 있지만 젤 관리 중간중간에 뭐 글리터 믹싱, 파우더 아트 이런 거 다 쓸 수 있는 아이. 근데 연장은 안 돼. 그런 아이이고요. 만약에 베이스로 쓰시게 되면은요, 뭘 가장 주의하셔야 되냐면, 손톱과 젤의 결합을 위해서 표면 처리는 100에서 150그릿 파일로 에칭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나는 베이스를 바꿔도 계속 벌어지고 떨어지고 그런다. 그러면 벌어지는 거는 이 에칭 때문일 수 있어요. 벌어지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젤이랑 손톱이랑 분리가 많이 자주 된다 라고 하셨던 분들은 이거 에칭 체크해 보실 필요 꼭 있어요. 이건 꼭 요즘이 링크젤 뿐만이 아니라 다른 베이스도 다 마찬가지. 나는 남들 오래 간다는 베이스 써봤는데 그래도 손톱에서 들뜨더라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에칭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샌딩이나 버핑 너무 전처리를 약하게 해서 그런 거니까 그거 조금 체크해 주시고, 손발톱 보관 시에 베이스로 링크젤 쓰셔도 됩니다. 좋아요. 왜냐면 얘 발열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쉴드젤만큼은 없기 때문에 뜨거움 거의 못 느끼실 거예요. 약간 도톰하게 올라가더라도 뜨거 이런 거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손톱 표면 상태에 따라 젤 부착력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꼭 손톱 표면 상태 체크를 잘 해주셔야 돼요. 내가 에칭을 한 건지 버핑을 한 건지 샌딩을 한 건지. 이게 중요하고, 손톱 유수분 제거는 순도가 높은 용제 사용해서 백탁이 생기게 유수분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유수분 제거할 때 정제수 섞어 쓰지 마세요. 그리고 정제수가 섞인 거 쓰지 마세요. 이거 저번 주에 다 얘기 드렸어요. 유수분 제거 시에 웬만하면 손톱 한 장당 페이퍼 한 장 손톱 한 개당 한 장의 페이퍼를 사용해 주셔라라는 거는, 우리 시험 보러 갔을 때 레드 폴리시 지우잖아요. 레드 폴리시 지울 때
이 솜 하나에 한 손가락씩 지운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나에 한 손가락을 지워도 그래도 남아있는 애들이 있어. 그래서 솜을 한 장 더 쓰잖아요. 그러니까 폴리시 지울 때는 한 장, 두 장씩 이렇게 해가지고 쓰는데 유수분 제거할 때는 선생님들이 너무 야박해. 한 장 가지고 5손가락 다 유수분 제거를 하려고 해. 그러면 뒤로 갈수록 유수분 제거가 잘 안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유수분 제거할 때도 정확하게 한 손톱에 한 개씩 정확하게 손톱에 백탁이 생길 수 있도록 순도 높은 걸로 유수분 제거를 해주셔라 라는 겁니다. 링크젤 주문했는데요. 요런 안내 문구 있는 거 같이 오진 않죠? 요거 저희 유즈미 어디죠? 스토어팜에 사용 상세 페이지? 상세 페이지에 있는데요. 만약에 요게 같이 받고 싶으시면 지금 캡처를 하세요. 캡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런 다음에 링크젤을 도포해 주시는데 베이스 젤 사용 단계에서 링크젤 사용해 주시면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애칭 체크해 주셔야 되고, 이제 순도 높은 요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요것만 잘하셔도 링크젤 쓴다 그래서 손톱이랑 분리되거나 하는 건 잘 없더라고. 그런 다음에 컬러링 또는 아트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손톱 상태, 손톱 사용 환경 등에 따라서 젤 유지 형태가 상이에요. 이거 저번 주에 제가 다 말씀드렸죠. 손님들한테 안내문 보여드리면서 손님 손 막 쓰시게 되면 손톱 끝이 까질 수 있어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우리 구두 굽도 닳듯이 손톱 끝도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딪힌 꺾임, 압력 등으로 인해 손톱에 움직임이 생기면 젤이 들뜨게 되기 때문에 이걸 보호하는 차원에서 빌더젤이나 바디젤로 오버레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안내를 해주시는 게 좋다고 제가 저번 주에 라이브 때 말씀드렸죠. 그래서 베이스로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는데, 그럼 손톱이랑 젤이랑 연결을 시켰어. 연결을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난 깨끗하게 유지하고 싶어요. 젤 깨짐 이거를 보호해 가면서 안 깨지게 유지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유지력을 업 시키기 위해서 빌더 실드 바디젤 얘네들을 가지고요 바디 오버레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처리 하시고 링크젤 또는 베이스젤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런 다음에 요 베이스 다음 단계 컬러 전 단계에서 빌더젤이나 실드젤, 바디젤을 가지고 오버레이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바디젤은 두세 번에 겹쳐서 겹겹이 작업해주시는 게 이 두께감이 층층층 올라가니까 훨씬 더 좋고요. 실드젤 같은 경우는 층층층 올릴 필요가 없죠. 원체 얘는 반고형이니까 내가 약간 도톰하게 작업하면 도톰하게 올라오는 아이라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빌더젤은 아무래도 점도가 바디젤보다 높다 보니까 그냥 쑥 바르고 오버레이 하면은 바디젤보다 훨씬 두꺼운 두께감 생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디젤만 겹겹이 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다음에 미경할 젤 제거하고요.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인데 프리엣지 파일링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젤이 셀프 레벨링 되면서 얇아진 가장자리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부장님 저 바디젤로 오버레이 하면 안 깨진다 그래가지고 바디젤로 이렇게 오버레이 했는데 그래도 프리엣지가 깨져요, 그래도 사이드가 깨져요 하시는 분들은요, 이거 파일링 안 해서 그런 거예요. 파일링을 안 했거나 얇아서 그래. 두께감이 안 만들어진 거야. 두께감이 안 만들어지면 깨질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두께감을 꼭 만들어주시는 게 좋고, 베이스에 따라서 아까 누가 댓글 주셨잖아요. 어떤 선생님이 바디젤 쓰니까 제거가 안 돼요 라고 하셨잖아요. 베이스에 따라서 제거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리거나 제거 반응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저번 주 목요일날 썬데리 손에 있는 거 바디젤 쏘고프 하면서 라이브 잠깐 켰었거든요. 너무 쏘고프가 잘 돼서 그거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링크젤 쓴 상태에서 바디젤 쓰면은요 쏘고프 엄청 잘 돼요. 근데 바디젤 너무 두껍게 남아있거나 양이 두껍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10분만 방치했다? 그러면은 쏘기 안 된다는 느낌 받을 수 있어요. 최대한 바디젤이 약간 이렇게 중간중간 구멍 났다는 느낌으로 요렇게 두께감을 최대한 줄여주셔야지 15분에서 20분 방치했을 때 제거가 된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거 아닌 이상은 방치 시간이 짧았거나 남아있던 두께가 두꺼웠거나 베이스 자체가 쏘고퍼 패턴이 긁어내야 되는 제품이었거나 쏘기 잘 안 되는 제품이었거나. 개인차는 있겠지만 링크젤 점도가 파브릭
클리어 젤만큼 크리미하기 때문에 치크젤 대신 사용도 가능하고, 컬러 뭉개듯이 마블할 때 붓에 베이스 먹이지 말고 링크젤 넉넉히 먹여서 사용해보세요. 적당히 컬러가 섞이고 결이 예쁘게 남아서 좋더라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잘 사용해주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상세한 피드백이 가능하다는 거는 정말 잘 쓰고 있다는 것 같아. 그래서 바디 오버레이를 했으면은요, 소그프보다는 N차 관리는 리페어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베이스 위에다가 오버레이를 해놨잖아. 그리고 이거 오버레이까지 다 까내려 가야지 소그프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렇게 바디 오버레이를 했다면 N차 관리는 리페어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차라리 요 자라나온 부분 묵은 팔리시 제거하고 들뜬 부분만 내가 이렇게 갈아내고 자라나온 부분 다시 전처리해서 링크젤 바르고 바디젤이나 빌더젤, 실드젤로 오버레이 해서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묵은 컬러나 들뜬 부분 제거해 주시고 전처리해서 링크젤 또는 베이스젤 쓰시면 되고, 빌더젤, 실드젤, 바디젤 다 됩니다. 다 되니까 새로 자라난 부분과 꺼진 부분 메꾸면서 오버레이 해주시면 되고, 바디젤은 두세 번에 걸쳐서 두께감 주시는 게 좋고, 미경화 닦아서 완성하시면 되는데 나 컬러 할 거예요. 그러면 4번 다음에 컬러링 진행하시면 돼요. 베이스, 컬러, 바디젤 오버레이 탑 해도 될까요? 지금은 베이스, 바디젤, 투콧, 컬러, 클리어, 오버레이 탑 하는데, 오버레이를 베이스 후, 컬러 후 둘 중 한 번, 네, 둘 중 한 번만 하셔도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왜 후자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하고 바디젤 2번 하고 컬러 클리어 오버레이 한 다음에 탑 한다 그랬잖아요. 뭐하러 탑 하는 시간까지 다 쓰세요. 탑 하지 말고 빌더젤 쓰세요. 빌더젤 쓰면 이렇게 광이 좋은데 오버레이 해서 탑까지 다 끝낼 수 있는데 뭐하러 탑을 또 쓰시냐는 거지. 그래서 탑 하지 말고 그냥 빌더젤로만 오버레이 해서 끝내시면은 시간도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여기야. 컬러 오버레이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전처리하고 링크젤 또는 베이스젤 발라서 큐어링한 다음에 컬러링 및 아트 하죠. 그런 다음에 빌더젤이나 바디젤 오버레이 해요. 바디젤은 2번, 3번 겹겹이 해야겠죠. 큐어링 하고 나서 미경화젤 닦고 완성하시면 돼요. 얘네들은 광이 나잖아. 이 두 개 다 광이 나기 때문에 우리 탑젤 생략할 때 꼭 큐어링 테스트 한 다음에 나는 요렇게 요 정도 광만 해도 충분해. 그러면 요 빌더젤이나 바디젤 선에서 끝내시면 돼요. 탑젤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젤 제거 시 소프트 시간 단축을 원한다면 링크젤, 베이스젤이랑 컬러만 남기고 오버레이 된 젤, 빌더나 바디를 갈아내고 컬러 남긴 상태에서 쏙이 들어가면은 쏙이 한 15분, 20분이면은 또 쏙이 잘 되겠죠? 요렇게 또 쏙을 하시면 돼. 그래서 우리 샵은 소그프 하는 샵이에요 하면 컬러 오버레이를 더 추천을 해드리고, 저희 샵은 리페어를 하는 샵이에요 라고 한다면 바디 오버레이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근데 바디 오버레이랑 컬러 오버레이랑 큰 차이는 없는데 간혹 요 프리엣지 까짐이 살짝 생기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 프리엣지 부분이 너무 얇게 오버레이가 된 거기 때문에 두께감을 살짝만 더 주시면 프리엣지 까지는 것도 잡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베이스, 바디젤, 컬러, 빌더, 오버레이 네 맞아요. 그렇게요. 그래서 얘는 오버레이 탑처럼도 쓸 수 있는 겁니다. 빌더젤이랑 바디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제 인스타그램 피드에다가 올려놨었어요. 오버레이 해가지고 끝내는 거를 말라온 김에 한번 해볼까? 여기에다가 빨간색 발라서 잘 보일 수 있게 광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빌더젤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빌더젤로 하고 그 위에다 그냥 이제 바디젤 발라서 바디젤 광도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큐어링 되는 동안 제거되는 거 보면, 자, 제거 얘기. 지금 보면 링크젤 같은 경우에는 제거 안 된다는 소리 많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제거가 그러니까 제거를 이제 특화시켰어. 제거 패턴 자체를. 그래가지고 제거가 엄청 잘 되는데 간혹
링크젤을 제외한 빌더, 쉴드, 바디젤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젤을 잘못 만나면 제거가 잘 안 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베이스의 제거 패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제거 반응이 달라질 수 있고, 빌더 젤이나 클리어 젤이 바디 젤이 사용된 경우에는 남아있는 젤 두께에 따라서 제거 방치 시간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방치 시간 좀 체크해 주시는 게 좋고, 사용된 제품의 순서에 따라 제거 반응 시간이 상이합니다. 이게 뭐냐면, 선생님들이 했을 때 바디 오버레이를 했냐 아니면 컬러 오버레이를 했냐에 따라서 컬러 오버레이를 했으면 빌더젤, 바디젤까지 걷어내야 돼요. 컬러만 남겨야 돼. 그러면 쏙이 빨라지는데, 바디 오버레이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컬러 걷어내고 컬러 밑에 있는 빌더, 바디 얘네들까지 다 걷어내야 돼. 거의 베이스랑 빌더 진짜 얇게 한 겹만, 종이장만큼만 남겼다는 느낌으로만 남겨놔야지만이 쏙오프 시간이 짧아지거나 쏙이 잘 된다는 느낌 받을 수 있어요. 요렇게 해서, 자, 빌더젤을 오버레이를 해서 광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거 오버레이 할 때, 이건 오버레이 꿀팁인데요. 처음부터 오버레이 할 양을 너무 많이 잡지 마시고요. 조금만, 내가 약간 베이스나 탑 바른다는, 통젤 탑 바른다는 느낌으로 조금만 잡으세요. 조금만 잡은 다음에, 이렇게 볼까? 조금만 잡은 다음에, 요거를 탑이나 베이스 바르듯이 그냥 이렇게 쭉쭉 발라요. 쭉쭉. 손톱에도. 그래야지 손톱에 바를 때도 이렇게 두께감 주지 말고 이렇게 전체 다 이렇게 꼼꼼하게 바른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발라. 요렇게. 그래야지 좀 편하게 바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이드도 마찬가지. 이렇게 보면은 끝까지 내가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바른다는 느낌으로 소량만 떠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발라요. 그쵸? 요렇게 한 다음에 여기 젤 기포 남아있는 거 젤은요 과감하게 닦아버리세요. 이거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닦아버려. 그런 다음에 다시 떠. 다시 뜰 때 어떻게 뜬다? 자, 요렇게 해서 네, 이번 부산박람회 때 유수민 나갑니다. 이렇게 쓱 떠가지고, 그쵸? 꼬리 돌돌 감지 말고 어떻게 한다? 내렸다가 톡 이렇게 낚시하듯이 이렇게 떠주면 일단 이렇게 기포 안 들어가게 이렇게 떠주셔야 돼요. 그쵸? 뜰 때부터 기포가 안 들어가 있어야 돼. 이렇게. 그래야지 오버레이 할 때 기포 안 들어가요. 이게 하나의 팁이고, 그런 다음에 얘를 애벌레처럼 붓을 이렇게 세워. 그치? 붓을 세운 다음에 애벌레처럼 이렇게 길게 동그랗게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 애벌레 만드는 거예요. 애벌레. 그쵸? 요렇게. 애벌레 안에 기포 없죠? 자, 확대해서 볼게요. 애벌레 안에 지금 기포 없죠? 요렇게. 그럼 얘를 가지고 지금 가운데만 동그랗게 있잖아. 붓이 바닥에 닿지 않게 겉에만 가지고 끝까지 가지 말고 1mm 남기고 요렇게 살짝, 그치? 요렇게 살짝 허물어뜨려. 아유.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런 느낌이야.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 망울진 거 있죠? 요 멍울진 거. 요것만 이렇게 옆으로 살짝 이렇게 연결해준다는 느낌을 살짝 허물어뜨려. 이렇게. 그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되거든. 레벨링이 잘 돼서, 레벨링이 좋아서. 제가 선생님들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막 옆으로 돌리고 그래가지고 살짝 옆으로 조금 쏠렸는데, 약간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바닥 쪽으로, 프리에지 쪽으로 살짝 이렇게 살짝 연결. 보면 여기도 이렇게 보면은 붓이 손톱에 닿지 않게 젤 표면만 이렇게 해서 살짝 연결. 이렇게. 그럼 얘가 알아서 레벨링이 되거든요. 큐티클 라인이 있는 거 하이포인트 쪽으로 가져오고, 그쵸? 요렇게 하이포인트 쪽으로 가져오고. 그래서 젤 표면에서만 얘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렇게 했는데 이게 너무 어렵다, 예쁘게 이렇게 나왔지만 어렵다, 그러면 여기 그냥 옆에 이렇게 쓱 발라주시고요. 손 뒤집어요. 뒤집어서 가운데 젤이
이렇게 봤을 때 가운데 젤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알아서 얘네들이 레벨링 될 수 있게 뒤집어주면 돼요. 여기 옆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봤을 때도 요 가운데 쪽으로 하이 포인트가 이렇게 올 수 있게 살짝 손 기울여서 이렇게 그럼 능선이 알아서 이렇게 생겨요. 힘들어서 오버레이 할 필요 없이 알아서 얘가 이렇게 오버레이가 됐잖아. 기포도 안 들어갔고 예쁘게. 요 상태에서 큐어링 해서 저는 안전한 걸 좋아하니까 60초 큐어링 할게요. 60초. 그래서 미경화제를 닦아볼게요. 그러면 시간을 엄청 단축시킬 수 있죠. 탑젤 안 바르는 것만 해도. 붓이 이렇게 힘 있는 게 없다고? 힘 없어도 돼요. 힘 없어도 돼요. 요렇게 해서 지금 60초 큐어링이 돼서 나온 상태고요. 빌더 젤인데 이대로 미경화제를 닦아볼게요. 오버레이 너무 예쁘죠? 보통은 이렇게 오버레이 하고 탑젤을 더 한다는 소리잖아. 탑젤을 왜 해요? 시간 아깝게 그냥 이렇게 닦아서 마무리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광 보세요. 저 자신 있어요. 자, 이렇게 광 보세요. 이렇게 비교하면 광이 엄청 잘 나는 거잖아요. 탑젤 안 해도 요렇게. 이래서 요즘에 빌더젤 쓰는 거예요. 이래서 이것 때문에 시간 단축하려고. 그리고 요즘에 빌더젤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요. 이 광이 되게 막 쉽게 막 빨리 죽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저 지금 이만큼 자라나와 있는데 바디젤이든 빌더젤이든 이만큼 자라나와도요 광이 살아있어요. 탑젤이랑 똑같아요. 그 손님분들은요 거의 차이를 못 느낄 정도예요. 그러니까 시중에 제가 어떤 얘기도 들었냐면 오히려 요즘에 빌더젤보다 탑젤이 광이 더 안 좋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나 탑젤을 썼는데 오히려 저희 요즘에 빌더젤보다 광이 안 좋아서 요즘에 빌더젤 쓰고 있어요.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큐어링 테스트 하셔가지고 이렇게 마음에 드는 광이 나오시면 탑젤 안 하셔도 돼요. 광 미쳤죠? 가끔 뿌옇게 되는 거는 제가 이거 램프 라이브 했었는데 여기 사각지대가 있어요. 보면은 지금은 램프가 사각지대가 없잖아요. 근데 한 번씩 공간이 그러니까 동그랗게 큰 램프가 듬성듬성 들어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요런데 사각지대에 손이 이렇게 되게 되면은 그러면 광이 좀 잘 안 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램프에서 비껴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조금 안전하게 너무 이제 알이 큰 램프보다는 알이 작게 많이 박힌 거 요런 거 좀 좋아합니다. 사각지대 없는 거. 그리고 알 큰 거보다 알이 이렇게 작게 여러 개 박혀 있는 게 덜 뜨거워요. 알이 큰 게 좀 뜨겁더라고 큐어링 하다 보면. 빌더 하고 닦으실 때는 쏘가세톤으로 닦아주시면 이제 광이 잘 납니다. 바디젤 같은 경우에는 알콜솜이나 젤 클렌저 쓰시면 됩니다. 근데 큐어링이 되게 잘 된 상태에서는 용젤을 뭘 써도 광이 잘 나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페이퍼 타올 쓰지 말고 이거 쓰지 말고 와이퍼나 코튼이 좋고. 그리고 키스 잘 돼요. 키스 잘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근데 좀 뜨거워요. 키스는 좀 뜨거워요. 광은 잘 나는데 뜨겁습니다. 그 램프 자체가 파워 램프라서 어쩔 수 없어. 요렇게 사용해 주시면 되고. 우리 할 게 이만큼이나 많은데.
그런 다음에 이제 링크젤 파우더 아트, 빌더젤 파우더 아트도 있고 링크젤 파우더 아트도 있거든요. 파우더 아트는 빌더젤도 되고 링크젤도 돼요. 근데 좀 안전하게 파우더 아트 하는 거를 추천하는 거는 빌더젤보다는 링크젤. 링크젤이 파우더가 좀 잘 되지. 그래서 링크젤 파우더 아트를 한번 해볼 건데, 우리 아들 국시 재료로 빌더젤 줬거든요. 근데 학원 선생님이 모르셨나봐요. 이 젤 진짜 좋다고 극찬을 하셨대요. 진짜 또 이러면 또 기분이 좋아진다고. 그래서 파우더를 연출하고 싶은 단계에서 이제 링크젤을 도포하는데, 만약에 파우더 하기 전에 나는 밑바탕 컬러를 깔 거야 라고 한다면 이렇게 베이스 젤하고 컬러 젤까지 진행한 상태에서 하면 되겠죠? 일단은 저는 컬러를 한번 발라 놓을게요. 링크젤이 파우더 잘 돼요. 제일 보고 싶었던 라방 드디어 본다. 픽시는 빌더. 요것도 뒤에 제가 뒤편에 준비를 해놨습니다. 맞아. 좀 잘 되는 게 아니라 완전 잘 되지. 얘는 진짜 파우더는 어마무시하게 잘 되죠. 그래서 순서는 요렇게 됩니다. 내가 파우더를 연출하고 싶은 단계에서 논탑 대신에 링크젤을 바르는 거예요. 이게 파우더 네일을 하다 보면 층분리가 좀 많이 생기거든요. 층분리가 생기는 이유는 논탑의 그 특성 때문에 층분리가 생기는 거라서 링크젤 쓰시면 층분리가 많이 잡힐 거예요. 그래서 링크젤을 해서 큐어링을 해주시고 미경화 젤 닦고, 이때 젤 클렌저 사용해주시면 좋은데 알코올 순도가 낮아서 미경화 젤이 덜 닦였다 그러면 표면에 이제 파우더가 먹는 게 매끈매끈하게 먹는 게 아니라 약간 반짝반짝하게 입자가 살짝 보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경화 젤을 깨끗하게 닦아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또 이때 또 아세톤 쓰면 안 되지? 약간 쏙대는 것처럼 옆에가 우글우글 거릴 수 있어요. 칼라젤 왜 아세톤으로 닦으면 약간 닦여져 나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클렌저 사용해서 닦아주시고 파우더를 도포한 다음에 잔여 파우더 털고 프리엣지 파일링 해서 엣지 끝에 파우더 걷어내고 링크젤 덮는 거여서 링크젤과 링크젤 사이에 파우더를 샌드위치 시키는 거,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요거 미경화 젤 닦아볼게요. 미경화 젤 닦고 우리 일단 파우더를 준비해서 파우더 준비가 됐고요. 미경화 젤 닦아볼게요. 알코올 써도 상관은 없는데 미경화 젤이 덜 닦이면 표면이 매끈매끈한 느낌이 아니라 약간 반짝반짝하게 파우더 입자가 보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닦아주시고 알코올 날라가면 우리 링크젤 안 발랐나? 링크젤 안 발랐구나. 어쩐지. 선생님들 저희 링크젤 안 발랐네요. 칼라링만 했네. 어쩐지 표면이 이상하더라. 큰일 날 뻔했네. 링크젤을 바르겠습니다. 이렇게 발라서 큐어링 할게요. 큐어링은 뭐 30초 이상이면 다 상관없어요. 그쵸, 이게 라방의 묘미죠.
이렇게 해서 링크젤을 닦을게요. 그래서 링크젤 미경화젤을 깨끗하게 이렇게 닦아주고 표면 살짝 말리고 클렌저 날라가고 나면 이제 파우더를 먹여볼게요. 요렇게 그러면 내가 뭐 아무것도 안 해도 이렇게 파우더가 아이고 엄청 잘 먹죠. 젤 클렌저 양이 많았나봐요. 자, 요렇게 먹여주시면 파우더가 요렇게 먹죠. 그래서 파우더를 했는데 고객님이 나 이 색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요. 그러면 보통 같은 경우에는 논탑 바르고 나서 파우더를 먹인 상태에서 손님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대량 난감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다시 하려면 논탑을 다시 발라야 되거든. 그럼 두께도 두꺼워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요 파우더만 싹 닦아내요. 요렇게 파우더만 이렇게 싹 닦아냅니다. 깨끗하게 닦아낸 상태에서 그러면 파우더 색깔 바꿔드릴게요. 이렇게 그럼 또 파우더가 또 먹어요. 이렇게 다른 색깔 파우더도 이렇게 아주 잘 먹습니다. 매끈매끈하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고객님이 또 마음에 안 든대. 그러면은 또 해도 돼. 또 10번 해도 10번 잘 먹고 100번 해도 100번 잘 먹고. 100번 할 일은 없겠지만 보통 한두 번 선에서 끝나야겠지만 이렇게 해서 고객님이 나 마음에 안 들어요. 다른 거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반반 해볼까? 여기 이만큼 반, 여기 이만큼 반 해도 잘 먹죠. 그라데이션. 요렇게 바탕 색깔을 칠해놔가지고 잘 안 보인다. 그래서 요렇게 파우더 먹여놓고 표면에 있는 파우더 털고 프리엣지 한번 싹 갈아서 다시 링크젤로 덮어. 그래야지 이 파우더가 층분리가 안 생기게 링크젤이 연결시켜줄 테니까. 요렇게 요렇게 중간에 이제 연결하는 느낌으로 파우더 아트를 하는 게 링크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논탑이면은 색깔 바꾸는 거 좀 많이 난감하죠. 그래서 요렇게 쓰시면 되고, 그래서 저는 파우더 아트 할 때 빌더젤도 되긴 되는데 빌더젤보다는 우리 링크젤을 더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요렇게 링크젤 도포하고 큐어링 해서 미경화 닦고 파우더 도포하고 프리엣지 파일링 해서 링크젤 덮고 어떻게 한다? 오버레이 하면은 젤이 안 까지고 오래 가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젤이 까지고 끝에가 벗겨지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손톱에서 분리되는 게 아니라 뭐 깨지거나 까지거나 하는 거는 오버레이를 해서 이제 보호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은 거고, 오버레이를 했는데도 손톱 끝이 깨진다 까진다 하는 거는 오버레이가 얇았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오버레이 두께를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파우더 아트 해봤고, 지금 요 링크젤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에 했었으니까 뒤쪽으로 좀 빼고 우리 요거 한번 해볼게요. 뿌리는 글리터. 그래서 우리 글리터 아트도 요즘에 진짜 많이 하잖아요. 글리터 아트도 많이 하는데 그냥 바디젤이나 링크젤 위에 이렇게 발라가지고 그냥 글리터를 뿌리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보면은 쏙이 잘 되는 거는 아무래도 링크젤이니까 링크젤로 뿌리는 글리터를 하면은 훨씬 쏙오프 할 때 좀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링크젤을 발라서
글리터를 찍거나 이렇게 글리터를 뿌리면 돼요. 요렇게 요렇게 뿌려서 사이드 한번 요렇게 정리해주고, 그쵸? 요렇게 해서 큐어링 하시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뿌리는 글리터 할 때 좀 뽀송뽀송한 느낌? 탑재를 바를 게 아니라 그냥 요 글리터 자체를 뽀송뽀송한 느낌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다면, 요거 할 때는 실드젤을 섞어주시면 좋아요. 실드젤에 바디젤 섞거나, 실드젤에 빌더젤 섞거나, 실드젤에 링크젤 섞거나. 나는 링크젤이랑 실드젤이랑 있어. 그럼 실드랑 링크랑 섞으면 되는 거고요. 나는 바디젤이랑 실드젤 있어. 그러면 실드젤이랑 바디젤이랑 섞으면 되는 건데, 요렇게 실드젤을 가장자리에서부터 요렇게 요만큼 뜰게요. 요렇게 딱 요렇게. 요렇게 해서 실드젤, 그 다음에 우리 바디젤은 보여드렸었으니까 링크젤 3대1 비율로. 그래서 실드젤 바르기에 너무 힘드니까 링크젤을 요렇게 같이 섞어가지고 약간 연고 같은 느낌으로 섞어서 연고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연고 제형으로. 그래서 글리터 자체가 축축해지지 않게. 이 뽀글 할 때 쉴드젤이랑 섞어서 사용하게 되면 글리터가 축축해지는 거를 방지할 수 있어. 요렇게 해서 요 정도 약간 후시딘 같은 느낌? 후시딘 같은 느낌으로 젤을 섞어서 준비해 주시고요. 요렇게 섞인 젤은 내가 바를 수 있어요. 그냥 젤 브러쉬로 바를 수 있기 때문에 요렇게 떠서, 그쵸? 이렇게 섞어 놓은 젤을 떠서 그냥 발라줍니다. 지금 스토어가가 저희는 이제 도매가나 소매가 구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네이버 스토어팜에서 그냥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르게 되면 약간 진짜 후시딘 바르는 느낌이 나요. 이렇게 하면 내가 바르고 싶은 부분에만 깔끔하게 뿌구를 할 수가 있고, 만약 하트 모양으로 내가 발랐다? 그럼 하트 모양으로만 뿌구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깔끔하게 뿌구리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공기를 차단시키면 미경화는 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리터로 요 미경화가 안 남도록 젤에 다 글리터가 다 묻을 수 있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미경화 젤이 큐어링 될 때 공기가 닿은 부분이 큐어링이 안 돼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조금 공기를 차단해서 큐어링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자리 우리 툴로 한번 잡아주시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손으로 한번 싹 이렇게 잡아서 꺼끌꺼끌 하지 않게. 그래서 보면은 글리터가 축축하게 젖은 느낌이 아니라 정말 픽시한 것처럼 알알이 따로 노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보실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큐어링 하시면 돼요. 그래서 큐어링 다 된 거는 털어주고, 요거는 링크젤만 사용한 건데 아무래도 링크젤만 사용한 거는 링크젤 때문에 이렇게 글리터가 알알이 서 있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좀 스며든 느낌으로 이렇게 빛이 약간 뭔가 축축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탑젤을 바를 것 같으면은 그냥 뭐 바디젤이나 링크젤 발라가지고 바로 글리터 뿌려가지고 이렇게 얘로 바로 오버레이 해버려도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할 게 아니라면 이렇게 실드젤에 섞어가지고 두 개가 보시면요 느낌이 달라요. 얘는 뭔가 되게 뭉쳐있는 느낌이 나고 얘는 되게 알알이 픽시처럼 알알이 반짝반짝반짝 이런 느낌이 나기 때문에 푹을 할 때 조금 더 예쁜 느낌을 내는 거는 실드젤을 섞어주는 게 훨씬 더 예쁜 느낌을 내주죠.
그래서 요것도 라이브를 했었던 건데 못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린 거고, 미경화 안 남아요. 이렇게 해서 보면은 제가 이렇게 손으로 만져봐, 이거는 해보세요. 직접 해보시면 되는데, 글리터 자체가 요 젤에 산소가 닿는 거를 막아줬기 때문에, 층을 막아줬기 때문에 미경화가 거의 안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약간 미경화가 남는 느낌이 날 수는 있어. 그냥 이제 축축한 젤 자체를 그냥 이렇게 발라가지고 한 거는. 그래서 얘네들은 아무래도 뽀글로 마무리하기보다는 약간 요렇게 위를 한번 오버레이를 해서 글리터 젤을 풀코트한 것처럼 요렇게 연출하셔도 괜찮지. 요렇게. 근데 요렇게 쓸 거면 그냥 바디젤이나 링크젤 발라가지고 바로 뿌리면 되고, 요렇게 뽀송뽀송하게 할 거면 쉴드젤 섞는 게 좋고, 요렇게 차이가 난다 라는 거. 섞는 거 프린트 보여드릴게요. 뿌리는 글리터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바디젤을 갖고 있냐, 빌더젤을 갖고 있냐, 링크젤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쉴드랑 같이 섞어서 사용하시면 되고, 연고제용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좀 젖은 느낌이 아니라 뽀송뽀송한 느낌으로 뿌리는 글리터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해보시면은 쉴바가 더 예뻐요. 그래서 쉴바를 하시거나 쉴드 링크를 하시거나, 만약에 바디젤이 똑 떨어졌어, 내가 갖고 있는 게 빌더젤밖에 없어, 그럼 쉴드랑 빌더랑 섞으시면 되는 거고, 바디 빌더 없는데 나 쉴드랑 링크 있는데, 그러면 링크랑 쉴드랑 섞으시면 되는 거고. 요렇게 해서 뿌리는 글리터 마무리 하고요. 근데 사실 요렇게 오버레이 할 것 같으면 뿌리는 글리터를 하기보다는 아예 글리터 믹싱을 해버리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글리터 믹싱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쉴드가 여러모로 쓰기가 좋은데, 엠보 할 때도 쉴드 써도 되게 좋은데 선생님들이 활용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글리터 믹싱 같은 경우에는 빌더젤, 바디젤, 링크젤 세 가지가 제형이 투명하기 때문에 세 개 다 믹싱을 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는데, 내가 선호하는 점도에 따라서 어떻게 바르고 싶은지 그거에 따라서 이제 빌더에 섞느냐, 바디에 섞느냐, 링크에 섞느냐, 그거를 조절을, 점도나 농도는 기호에 맞게 조절을 하시면 되고, 얘네들한테 글리터를 섞어서 이제 도포해서 큐어링 해주시면 되고, 마찬가지 오버레이를 해주셔야지만이 젤까짐 없이 예쁘게 유지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글리터 외에 컬러젤이나 믹싱, 컬러젤을 믹싱하거나 그라데이션 할 때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에는 전 제품이 애시드 프리 제품이기 때문에 산화시키지 않아요, 컬러 자체를. 그래서 왜 우리 그라데이션 하면 한 번씩 베이스 섞어서 썼는데, 이 그라데이션 컬러가 이렇게 변색되는 경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거는 산 성분 때문에 컬러 젤의 이 색소 자체가 이제 약간 이렇게 산화돼서 변색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최소화하려면 산 성분이 없는 젤을 사용해서 믹싱을 하거나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 마찬가지 요거 자 내려놓고 비교를 해보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 여름이니까 이렇게 봐야겠다. 여름이니까 이런 스터드 참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스터드 참 같은 거 많이 하는데, 우리 유즈미 제품은 이렇게 산이 없기 때문에 보존이 되지만, 산이 있는 걸 사용하면은요, 이렇게 한 달도 안 돼서 참들이 시커매진단 말이에요. 색깔이 빠지고. 이거 산성분 때문에 이럴 수 있어요.
그리고 요런 금박 얘네들도 글리터들도 마찬가지. 이렇게 은박에다가 골드로 이렇게 물을 먹여 놓은 제품, 염색을 해 놓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산성분 때문에 이렇게 색소가 빠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요 생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 해놨는데 뭔가 뿌예 보이거나 선명하지 않아 보이거나 번져 보이거나 하는 거는 색소 자체가 빠졌거나 요런 산화되는 거, 요런 것 때문에 약간 이렇게 번져 보이거나 주변이 깨끗하지 않게 선명하지 않게 요렇게 보일 수가 있는 건데, 산성분이 들어가면 요렇게 보일 수가 있는 건데, 산성분이 안 들어갔다면 이 재료의 보존이 깨끗하게 되기 때문에 원형 그대로 선명하게 그냥 보인다라는 거죠. 요렇게 요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즘에는 전 제품이 애시드 프리 제품이라는 거,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된다라는 거. 녹 안 난 거, 그렇죠. 그러니까 간혹 하다 보면은 이렇게 녹슬어서, 그러니까 뭐 한 달도 안 됐는데 녹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산성분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산성분이 없는 제품들 사용해 주시면 되고, 요즘에는 전 제품이 다 산성분이 없다라는 거. 그치, 오버레이 덜해서 녹슨 거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글리터 믹싱을 하거나 이제 컬러젤 믹싱해가지고 그라데이션 할 때는 산성분이 없는 제품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 자, 농도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링크젤, 바디젤로 사이사이 한 번 더 덮으니까 엄청 짱짱한 거예요. 그쵸. 잘만 쓰시면 짱짱하게 사용하실 수 있죠. 요렇게 해서 지금은 링크젤이랑 글리터랑 섞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농도에 따라서 이렇게 양 조절을 해서 점도를 조절해 주시면 되고, 링크젤이나 바디젤이나 사실 이렇게 섞어서 쓸 때 두 개의 점도 느낌은 비슷해요. 빌더가 조금 많이 뻑뻑한 느낌 받을 수 있는데, 한 번에 원샷 발색을 낼 때는 전 빌더젤도 좋더라고요. 요렇게 해서 얘를 한번 발라볼게요. 자, 붓을 가지고 이렇게 떠서 얘를 가지고 이렇게 발라주는 거지. 찹찹찹 이렇게. 그러면 레벨링도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르면서 매끈하게 바로 발색이 되면서 예쁘게 바를 수가 있죠. 이렇게 빡빡하게. 그래서 글리터 양을 많이 하고 싶으면 많이 하셔도 되고, 약간 좀 한 듯 안 한 듯하게 조금만 섞고 싶으면 조금만 섞어서 하셔도 되고, 그래서 골고루 뭉치지 않게 잘 골고루 펴주고, 이렇게 믹싱해서 쓰시면 돼요. 이렇게 레벨링 깨끗하게 되게끔. 발림성도 좋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바디젤이랑 링크젤이랑 발리는 느낌은 두 개가 비슷해요. 두 개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빌더젤 같은 경우에도 섞어서 쓸 수 있는데 농도 조절 할 때 얘 엉망이 됐네. 제가 아까
거꾸로 들었었더니 다 토하고 난리가 났네. 자, 이렇게 해서 보면 빌더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조금 더 어때요? 점도가 있는 편, 그쵸? 그래서 조금 쫀득쫀득한 느낌이 좋으시면은 빌더에다 섞어서 쓰시면 돼요. 이렇게 요 느낌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쓸 때. 그래서 아예 한 덩이 크게 빌더질처럼 이렇게 아예 한 덩이 크게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그냥 오버레이 하듯이 몽글몽글 이렇게 바닥에 안 닿게 그냥 위에 띄워가지고 이렇게 끌어오면서 그래서 빌더젤이랑 바디젤, 링크젤은 좀 도포될 때 느낌이 조금 많이 다릅니다. 조금 더 이렇게 빌더젤은 약간 이렇게 묵직한 느낌? 초점이 계속 나가네?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오버레이 할 때랑 비슷한 느낌? 어머, 웬 알람이지? 항상 이 시간에는 퇴근해 있어서 몰랐는데 알람이 켜져 있었네요. 시계. 점도는 비슷한데 링크젤이 더 쫀한 그런 느낌? 아, 그래요? 바디젤보다 링크젤이? 링크젤이 난 조금 더 부드러운 것 같던데? 뭐 사람마다 느끼는 거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떤 거를 이유를 알 수가 있을까요? 자, 자리 정리를 한번 하고 글리터를 갖고 놀면 자리가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너무 지저분해져가지고 한번 정리가 필요해요. 목요일 3시가 제 방입니다. 목요일 3시. 그래서 오늘 요 순서대로 했다면 아마 목요일은 역순으로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여태까지 이렇게 유주미를 소개합니다 했었을 때 항상 정순으로 갔다가 제 방은 역순으로 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정방향으로 보셨던 분들이 뒷부분 조금 2시간 정도 너무 힘드니까 보기가 힘드니까 역순으로 해주면 시간 맞춰서 들어오셔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역순으로 될 수도 있죠. 요렇게. 그럼 빌더랑 링크랑 약간 이렇게 도포됐을 때 요런 느낌으로 믹싱을 해서 사용해 볼 수 있다라는 거까지 보여드렸고, 젤 리무버 저는 켄지 거 썼어요. 근데 다 비슷비슷한 것 같던데요. 빌더젤 국시 볼 때 써도 돼요. 네. 그래서 연장할 때 제가 연장도 해놨는데 국시 볼 때 쓰셔도 됩니다.
센스 있게 또 다 쓴 통에다가 글리터를 믹싱해 놓으셨다고요? 너무 잘 쓰고 계시네요. 그래서 일단 글리터 믹싱 같은 경우에는 투명한 제형, 빌더젤, 바디젤, 링크젤 요 세 가지 제품은 다 글리터 믹싱이 가능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스톤 아트가 나왔네요. 아까 어떤 선생님께서 실드젤 스톤 아트 할 때 괜찮은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볼륨 컷 같은 경우에는 실드젤이랑 빌더젤 둘 다 사용 가능한데, 아까 요렇게 보게 되면 실드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 제형 자체가 흐르는 제형이 아니잖아요. 흐르는 제형이 아니다 보니까 V컷 같은 거, 왜 약간 진주나 아니면 뭐 뾰족한, 뒷면이 뾰족한 요런 것들을 고정을 시킬 때 주저앉지 않으니까 굉장히 고정시키기가 좋죠. 팁을 다 꺼내놓고, 스톤 아트. 이렇게 보면은 실드 젤 요거를 요렇게 올리게 되면 이렇게 동그랗게 얘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요거를 내가 브러쉬로 살짝 만져줘도 되고, 그쵸? 스톤이 올라갔을 때 예쁘게. 요 상태에서 요걸 해볼까? 이렇게 뒷면이 뾰족한 거, 납작하지 않은 뒷면이 뾰족한 요런 스톤을 가운데다 세울 때 실드젤을 사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드젤이 있으면은 이렇게 콕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요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센터에 맞게 요렇게 딱 요렇게. 그럼 얘는 쓰러지지가 않죠. 요렇게 계속 가지고 놀아도 쓰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고정을 시켜주고, 그런 다음에 알이 빠지지 않게 어떻게 해야 돼요? 빌더젤로 스톤을 요 옆면 부분까지 다 감싸줘야 되겠죠. 그래서 보고 센터 맞으면 이렇게도 맞고 저렇게도 맞고, 이렇게 센터가 맞다면 요대로 큐어링 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한참 가지고 놀아도요, 스톤이 흔들리거나 주저앉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흔들어도. 실드젤은 이게 좋아. 그래서 V컷, 볼륨컷 얘네들 고정시킬 때 굉장히 실드젤이 좀 메리트가 있죠. 그래서 3볼 같은 거 할 때 그런 거 할 때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빌더젤로 스톤 테두리를 꼭 감싸주셔야 돼요. 이거 제대로 안 되면 스톤 알 빠질 수 있어요. 테두리를 제대로 못 감으면. 그래서 테두리 감고 나서 한 번 더, 스톤 테두리를 한 번 더 감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 3번에서 생긴 빌더젤 단차를 매끈하게 오버레이 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감싸주는 건데, 요거를 제가 보여드리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요렇게 정리를 해왔어요. 실드젤을 올리고, 그쵸? 보이시죠? 실드젤을 올리고 그 상태에서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알을 이렇게 고정을 시켜요. 그쵸? 그러면 알이 고정된 상태, 요렇게 알이 고정된 상태, 이 상태에서 빌더젤 이렇게 올라갔죠. 자,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실드젤에 알만 이렇게 V컷만 이렇게 박아놓은 상태에서 빌더젤로 이렇게 감싸주는 겁니다. 이렇게 감싸주게 되면 요 걸리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요런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한 번 더 감싸주는 게 좋아요. 요런 부분들, 여기 이렇게 하다 탁 걸리면 요 알이 탁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알이 빠지지 않게 한 번 더 오버레이 해서, 두 개가 바뀌었구나. 요게 먼저네. 한 번 하면 요렇게 돼요. 한 번 하면 요렇게 되고, 두 번 하면 요렇게. 그래서 가급적이면 손톱 여기랑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손톱이랑 연결시켜서 테두리를 감싸서 이렇게. 지금 보면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스톤에 테두리를 감싸줘야 돼요. 여기를 감싸주지 않으면 알이 빠질 수 있어요. 이거 보이시죠? 요 빌더젤 요거
그래서 잘 안 보이는데 집중해서 봐야지 보이는데 요만큼 스톤 위에 빌더젤이 올라올 수 있도록 요렇게 감아서 알이 빠지지 않게 튼튼하게 감아주셔야 돼서 이게 약하면 스톤을 잡아주는 빌더젤이 약하면 알이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스톤아트 볼륨 컷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실드젤이나 빌더젤 올리고 스톤 디자인을 합니다. 빌더젤 같은 경우에는 3볼 같은 거 할 때 중간중간 가큐어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가큐어를 해주시는 게 좋고 실드젤은 굳이 가큐어할 필요 없어요. 굉장히 쫀쫀하게 딱 붙어 있습니다. 3볼을 할 때도. 그래서 실드젤을 사용하면 스톤이 흐르지 않고 고정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디자인할 때 굉장히 좋고요. 본 단계에서 이제 빌더도 사용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다음에 한 번 더 스톤 테두리 감고 전체 오버레이를 해주셔야지 알이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스톤 아트 할 때 빌더 실드 쓸 수 있고요. V컷 말고 이번에는 플랫 컷. 플랫 컷이 어딨죠? 순서가 엉망이네. 여기 있네요. 플랫 컷. 플랫 컷 한 다음에 우리 저거 픽시. 그런 다음에 요 플랫컷이에요. 하나만 이렇게 올리는 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빌더젤이나 바디젤 쓰시면 되는데 빌더젤 굉장히 추천합니다. 왜 그러냐면 빌더젤이 고정력이 좋아요. 순도가 높은 올리고머를 사용했기 때문에 빌더젤을 요렇게 전체적으로 발라서 이렇게 해서 빌더젤을 전체적으로 쓱쓱쓱 너무 얇지 않게 적당량을 이렇게 발라줍니다. 스톤이 올라갈 부분에 풀스톤 할 때도 굉장히 좋겠죠. 발라준 다음에 스톤을 붙여볼게요. 이게 뭐가 좋냐면 스톤 고정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스톤을 이렇게 내가 원하는 부위에 올려놓고 이 자리에 가만히 있어 하고서는 핀셋으로 꾹 눌러요. 스톤이 손톱 표면에 완전 딱 밀착됐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꽉 눌러주세요. 요렇게 꽉 눌러주고 나면은 내가 손을 아무리 흔들거나 내가 테두리를 감거나 오래 걸리더라도 큐어링을 하지 않더라도 스톤이 빙빙 돌거나 흐르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요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글루로 붙여놓은 것처럼 가만히 있게 되는 거지. 요거를 핀셋으로 한번 이 자리에 가만히 있어 이렇게 꾹 눌러주는 거야. 그래서 누르는 힘이 약하면 이제 제일 위에 스톤이 떠 있으면 살짝 돌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꾹 눌러주는 게 좋고요. 이렇게 눌러준 상태에서는 내가 아무리 손님이 이렇게 잠깐만요 하고서는 핸드폰을 딱딱딱딱딱딱 이렇게 써도 흔들리지 않고 흐르지 않고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트 할 때 굉장히 좋아요. 이제 10손가락에 스톤 올라갈 때 빌더젤 다 발라놓고 디자인 해서 꾹 눌러놓고 꾹 눌러놓고 꾹 눌러놓고 요런 것들 할 때 굉장히 좋죠. 요렇게 해서 큐어링 하고 나서 얘는 글루가 아니잖아요. 글루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스톤 테두리랑 빈 공간 꼭 채워주셔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스톤 떨어질 수 있어요. 다 알고 계신 내용이잖아. 제 라이브를 계속 보셨던 분들은 다 알고 계신 내용이기 때문에 테두리를 꼭 감싸 주셔야지만이 떨어지지 않게 스톤을 붙여볼 수가 있는 거고, 보시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오버레이 안 했을 때 요 턱 생긴 거 보이세요? 이렇게 턱 생긴 거. 이렇게 턱이 생기게 되는데 오버레이를 하게 되면 턱이 안 느껴질 정도로 한 번 하고 한 번 더 해서 이렇게 완전히 젤 속에 스톤을 파묻어 버린 것처럼 이렇게 매끈하게 나올 수 있게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근데 간혹 가다 보면은 이렇게만 하시는 분들 계셔. 이렇게 손톱으로 표면을 긁어봤을 때 스톤이 이렇게 소리 들어보세요. 이렇게 걸리는 느낌으로. 이렇게 걸리면 100% 알 빠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이 걸리지 않게 완전히 이렇게 매끈하게 손톱에 걸리는 거 없게
요렇게 파묻어 주셔야지만이 스톤이 떨어지지 않게 글루를 쓰지 않고 백탁 없이 스톤을 붙여볼 수가 있습니다. 하고 나서 이렇게 오버레이를 다 했다면 굳이 탑젤 할 필요 없이, 자, 스톤 테두리 감고 전체 오버레이 한 다음에 큐어링 해서 미경화젤 제거하면 완성이죠. 탑젤 굳이 안 바르셔도 빌더젤은 광이 좋다 보니까 오버레이 해서 닦아서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광 나게끔 이렇게 탑젤 한 것처럼 반짝반짝 광이 나기 때문에, 특히나 플래컷 풀스톤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풀스톤 같은 거 할 때 이거 사이사이에 탑젤 안 한 거거든요. 그냥 빌더젤로만 이렇게 해서 마무리한 거예요. 근데 빌더젤이 반짝반짝 광이 나기 때문에 탑젤 바른 것처럼 이렇게 마무리가 된 거죠. 광이 나게끔. 스톤의 광을 해치지 않으면서 빌더젤이 굉장히 투명하기 때문에 안쪽에 스톤 디자인까지 해치지 않고 스톤이 다 보이는 거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풀스톤 할 때도 빌더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수화 강도 안 죽어요. 수화 강도 안 죽어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닦았는데 수화 강이 좀 뿌옇게 죽은 것 같다. 그럼 미경화 덜 닦인 거거든요. 다시 깨끗한 솜으로 스톤 이렇게 한번 닦아주시면은요, 그 미경화가 닦여져 나가면서 뿌얘졌던 거는 다시 반짝반짝하게 광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스톤 아트 마무리하고, 픽시 아트 같은 경우에는 빌더젤 그래서 전처리 다 하시고 테두리에 빌더젤 도포해서 체인 둘러주시고, 자, 요렇게 테두리에 빌더젤 도포해서 체인을 둘러주시죠. 이게 2번입니다. 2번 둘러주시고, 체인 안쪽을 빌더젤로 채우는데 체인 높이만큼 픽시가 3분의 1 정도 잠길 수 있는 양을 도포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픽시 뿌려서 큐어링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픽시 뿌려서 큐어링 해주시고, 빌더젤이나 바디젤로 테두리를 한 번 더 감아주셔야 되겠죠. 그래야지 요 체인이 녹슬지가 않겠죠. 떨어지지가 않겠죠. 그래서 지금 1번에는 빌더만 발라가지고 체인을 올려놓은 거다 보니까 픽시하고 나서 요 체인을 한 번 더 빌더젤이나 바디젤로 감고 큐어링 한 다음에 미경화젤 닦아서 완성해 주시면 돼요. 픽시도 된다라는 거. 요렇게 체인까지 완전히 감아서. 신기한 게 빌더젤 광이 좋아가지고 풀수하면 빌더젤 광이랑 같이 난리 난다면서. 그쵸, 맞아요. 그래서 웬만한 스톤 아트는 다 빌더젤로 하시면 됩니다. 광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탑젤을 더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나 아니면 이제 탑젤 없이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을 때는 빌더젤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요거 여기다 해보자. 빌더젤로 요즘에 왜 그 조개 아트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조개 아트, 덩어리 아트 그런 거 많이 하실 건데, 그때 제가 여기에도 보여드렸는데 투명 엠보, 덩어리 네일 그거 하실 때 빌더젤 쓰시면 돼요. 탑젤 덧바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냥 탑젤까지 다 진행을 하세요. 탑젤까지 다 끝낸 상태에서 탑젤 표면 클렌징 해주시는 게 좋아요. 특히 노나이프 탑 꼭 클렌징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층 분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탑까지 진행해서 미경화젤을 닦은 상태에서 빌더젤로 엠보 올려서 큐어링 해서 미경화 닦고 마무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요즘에 좀 스톤 아트를 생각보다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 뉘앙스 아트를 많이 하셔서 그런가?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해서 덩어리를 올려볼게요.
예, 논탑도 퓨어로 닦아주셔야 돼요. 왜냐면 논탑 표면 위에다가 또 젤 작업을 올리실 거면 그 논탑의 특수 미경화 때문에 논탑 위에 올라간 재료들이 분리가 돼요. 그래서 왜 우리 파우더 네일 하면은 층 분리가 생기는 이유가 논탑에서부터 층 분리가 생기는 건데, 그게 이제 그 특수 미경화? 그것 때문에 층 분리가 생기는 거라서 젤 관리 중간중간에 논탑을 쓰셨으면 무조건 클렌징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층 분리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링크젤이 나온 거잖아요. 젤 관리 중간중간에는 논탑 쓰지 마시고 링크젤 쓰시라고. 요렇게 해서 요거를 한번 큐어링을 해볼게요. 논탑 뭐 클렌저로 닦으셔도 되고 아세톤으로 닦으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아세톤이 조금 더 빨리 닦이고 잘 닦여서 이물질이 안 남아서 논탑을 씁니다. 아세톤을 씁니다. 조금만 더 큐어링 조금만 더 해볼까? 그래서 이제 덩어리 네일 같은 거, 이제 뭐 도넛 아니면 조개 뭐 뉘앙스 요런 덩어리 네일 같은 거 하실 때 굳이 탑젤을 덧바를 필요 없이 빌더젤로 덩어리 디자인을 하고 나서 큐어링 하고 미경화제를 닦으면 탑젤이 한 것처럼 반짝반짝하게 마무리가 된다. 그래서 빌더젤은 광이 좋아서 탑젤 생략 가능하다 라는 거고요.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요걸 한번 미경화를 닦아보겠습니다. 대부분 탑젤을 덧바르거나 요렇게 해서 쓰시는데, 빌더젤 같은 경우에는 미경화젤 닦아주시면 이렇게 반짝반짝, 좀 더 확대해서 볼까요? 이렇게 반짝반짝 탑젤한 것처럼 요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굳이 탑젤 덧바를 필요 없고요. 굉장히 투명하고 옐로잉이 없기 때문에 안쪽에 뭐 자개나 요런 거 같이 디자인 하셔도 굉장히 깨끗하게 디자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세톤 100%, 예, 아세톤 100% 쓰시면 됩니다. 요렇게 하시면 되고, 내용이 엄청 많다.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2시간이 진짜 순삭되는 느낌? 그래서 엠보네일, 왜 우리 지금은 시즌이 아닌데 조금 이제 요 여름 지나고 나면 가을이잖아요. 가을부터는 이제 니트 네일 한단 말이에요. 니트 네일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실드 젤에다가 컬러 젤 섞어서 이제 엠보젤을 만들어서 니트 엠보 같은 거 하시면 되는데, 그냥 제가 여기 지금 들어오신 분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놨거든요. 제 인스타그램으로 가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면은 잠깐만, 검색에 여기 제가 이렇게 해시태그를 만들어 놨거든요. 에브리데이 유즈미 제품 사용 후기. 그래서 요거를 제가 올렸던 게시물을 그냥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이 에브리데이 유즈미 제품 사용 후기 여기 보시면, 여기에 제가 실드 젤로 요렇게 엠보 아트 했던 거, 요런 것도 다 디자인 올려놨고, 여기 실드 젤이랑 컬러 젤이랑 섞어서 한 거예요. 요런 식으로 엠보 뜨는 거, 가을에. 그래서 요런 식으로 활용해서
활용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뿌글도 올라와 있고, 다이아 네일, 실드젤 같은 경우에는 V컷을 디자인하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실드젤을 덜어내가지고 V컷 디자인해서 이렇게 다이아 네일 디자인해서 아예 오버레이를 빌더젤로 해서 매끈하게 마무리 하셔도 되게끔 요런 것들을 제가 해시태그를 모아놨어요. 에브리데이 유즈미 제품 사용 후기 해가지고 해시태그를 모아놨기 때문에 요 해시태그로 들어오셔서 바디젤로 스톤아트 하는 거, 그 다음에 요렇게 실드젤 보면 이거는 너무 잔인해서 보여드리기 조금 그런데, 요걸 보여드리면 이렇게 한 번씩 왜 칼에 이제 손톱이 잘라지거나 왜 놀러 갔다 와가지고 돌뿌리에 걸려서 손톱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경우, 이럴 때 이제 실드젤로 이렇게 관리하는 거, 요런 것도 다 제가 모아놨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실드젤 어떻게 쓰지? 바디젤 어떻게 쓰지? 요렇게 파손된 발톱에 바디젤로 해도 되네, 실드젤로 해도 되네, 실드젤로 이렇게 엠보 아트도 할 수 있네, 요런 부분들 다 모아놨다 보니까 요렇게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디젤 같은 경우에는 제일 특장점이 이렇게 말랑말랑한 손톱, 그쵸? 종이장 손톱, 여기에다가 바디젤 발라놓으면 굉장히 단단해지는 그런 효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지력을 잡아볼 수 있는 거였거든요. 이렇게 볼륨 주고 빵빵하게 한 두세 번 바르게 되면. 근데 두꺼워도 절대 두껍다는 느낌 안 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단단하게 이렇게 손톱이 안 꺾이고 단단해진 거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다른 분 라방에서는 시간 지켜야 광이 잘 산다 해서 마지막 큐어는 3분 하는데 3분까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60초 이상만 하시면 됩니다. 60초 이상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컬러 오버레이. 컬러 오버레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표면이 울퉁불퉁하거나 이렇게 일정하지 않은데 바디젤로 이렇게 매끈하게 오버레이 하는 거 또 모아놨고, 바디젤로 연장하는 거, 폼 연장하는 거, 이렇게 보면 폼 끼워가지고 연장하는 거, 요것도 제가 해시태그 한 번에 볼 수 있게 해놨어요. 물어뜯는 손톱, 여기 물어뜯는 손톱 연장한 거, 쏘고프 하는 거, 스립을 붙이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교주증 있으신 분들, 우리 그 린다 선생님께서 이제 관리하신 거, 덩어리 네일 한 거, 이렇게 도넛 네일 하는 거 다 올려놨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찢어진 손톱 랩핑하거나 이런 거, 여기 보시면 아마 어렵지 않게 이제 이해가 되실 거고요. 지금 이렇게 많이 이렇게 손상된 손톱들, 그쵸? 많이 손상된 손톱들, 여기 젤 잘못하면 굉장히 바디 뜨겁고 손톱 손상될 수 있거든요. 요럴 때 이제 쉴드 젤을 해서 복원시킨 케이스. 제가 얘기한 게 요런 거, 조개 네일 이런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요런 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총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 큐어도 해보고 완전 오버 큐어도 해봤는데 광이 죽거나 네, 맞아요. 이제 큐어링 시간에 따라서 광이 기복이 있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냥 60초 이상만 하면 거진 비슷해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링크젤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로 사용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전처리 부분에 대해서 표면 처리를 100에서 150그리 파일로 애칭을 해주셔야지, 안 그러면 벌어질 수 있어요. 손톱에서 벌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순도 높은 용제를 사용해서 백탁이 생기게 유수분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게 포인트. 사실 베이스로 쓸 때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내가 베이스를 바꿔도 자꾸 들뜸이 생기고 손톱 표면에서 떨어진다 라고 한다면 이 전처리를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 링크젤은 베이스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연결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탑처럼 광이 나는 제품은 빌더젤이랑 바디젤. 그래서 이제 그 오버레이 탑으로 쓰거나 마지막에 이제 탑을 생략해도 되는 제품들이 요 빌더랑 바디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오버레이는 젤 유지력을 끌어올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젤 유지력을 꼭 끌어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단단한 애들 링크젤 빼고 빌더 쉴드 바디 스킨 핑크 컬러까지 요렇게. 그래서 울퉁불퉁한 손톱 표면을 매끈하게 하거나 이제 젤의 유지력을 끌어올리고 싶을 때는 요 제품들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컬러 오버레이 같은 경우에는 컬러나 아트 오버레이 할 때에는 이제 젤이 좀 투명해야 되니까 빌더나 바디 젤 쓰시는 게 좋고, 연장은 빌더 쉴드 바디 다 됩니다. 폼 연장, 인스턴트 연장 다 되고요. 손상된 손톱에는 웬만하면 실드젤 써주세요. 왜 그러냐면 얘가 발열이 없어요. 그래서 실드젤 쓸 때 베이스로는 너무 뜨거운 베이스보다는 링크젤을 먼저 베이스로 깔아놓고 실드젤 쓰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손발톱 손상된 거 복원시킬 때에는 실드젤 써주시면 되고, 리페어는 다 됩니다. 저희 이제 다 연장용 젤이기 때문에 리페어 다 가능하고요. 제거 다 됩니다. 유즈미 라인은 제거가 다 잘 되는데, 우리 빌더 쉴드 바디 젤이 링크 젤이 아닌 다른 이제 베이스 젤, 소고프 패턴이 좀 어려운 베이스 젤을 만나게 되면, 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소고프 패턴, 요 비교해 놓은 거 제 영상 찍어 놨는데, 링크젤이랑 이제 다른 베이스랑 소고프 패턴이 좀 달라요. 링크젤이 좀 많이 특화가 돼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링크젤은 이렇게 호로록 벗겨진다는 느낌으로 벗겨지는데, 다른 제품들은 안 그런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손톱에서 완전히 분리된다는 느낌을 받는 건 링크젤이에요. 그래서 링크젤 위에 실드나 빌더 바디 쓰면 소고프가 잘 된다는 느낌 받을 건데, 요런 베이스 만나면 어떤 젤이더라도, 유즈미가 아니더라도 소고프가 잘 안 된다라는 느낌 받을 거예요. 그래서 베이스가 소고프 패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 체크해 주시는 게 좋고, 저희 이번에 발톱 부러지신 분 링크젤하고 실드 했어요. 잘하셨어요. 발톱 부러지신 분 실드 한 거 너무 잘한 것 같아. 이게 내성 발톱 시간에도 제가 실드 젤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문제가 있다, 손상됐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실드 젤을 써주시면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파우더 아트 할 때 빌더 젤도 되고 링크 젤도 되는데, 웬만하면 링크 젤 추천해 드립니다. 빌더 젤은 큐어링 시간을 맞춰야 돼요. 5초에서 10초 아니면 뭐 저열 모드 좀 시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기복이 생길 수 있어서 그냥 링크 젤 추천해 드립니다. 얘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호일 아트. 마찬가지 링크젤 큐어링 해서 미경화젤 닦고 표면에 호일 붙여서 툴로 밀어가지고 붙이시면 돼요. 링크젤 표면에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호일 아트 할 때도 링크젤 쓰시면 되고, 그라데이션 할 때 컬러 젤을 그라데이션을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빌더젤, 바디젤, 링크젤 이렇게 섞어서 그라데이션 하시면 되는데, 빌더젤에 컬러젤 섞게 되면 약간 통젤 시럽, 그러니까 통젤 시럽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라서 조금 약간 도톰한 느낌으로 그라데이션 될 거고, 바디나 링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제 컬러젤, 좀 폴리시 타입 시럽 같은 느낌이라서 그라데이션 하실 때 잘 해보실 수가 있고, 스펀지에다가 이렇게 먹여가지고 그라데이션 하시는데, 아무래도 요즘 제품들은 산성분이 없다 보니까 특히 붉은색 컬러젤들을 변색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라데이션 하실 때 훨씬 좋고, 특히 화이트 그라데이션 하실 때 옐로잉이 없기 때문에 깨끗하게 진짜 화이트 느낌으로 그라데이션을 해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표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캡처 타임을 드릴게요. 이렇게 조금 이렇게 멀리 해놓고 캡처 타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링크젤로 호일 아트 하는 거 정리하고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글리터 믹싱하는 거 빌더 바디 링크 다 돼요. 그냥 점도에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점도로 섞어주시면 될 것 같고, 뿌리는 글리터 할 때는 조금 글리터 표면이 좀 뽀송뽀송해야 되니까 쉴드 젤이랑 섞어서, 바디젤이나 빌더젤이나 링크젤을 쉴드젤이랑 섞어서 연고제형으로 만들어서 사용해주시면 좀 뽀송뽀송하게, 표면 뽀송뽀송하게 뿌리는 글리터 해볼 수 있고, 볼륨 컷 스톤 붙일 때에는 쉴드젤이 더 좋다. 빌더젤도 할 수 있는데 얘는 가큐어링이 필요하고, 쉴드젤은 가큐어링 없이 그냥 바로 디자인 할 수 있지만, 쉴드젤로 고정시킨 다음에 빌더젤로 꼭 감싸주셔야지 알이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고, 플랫백 납작한 스톤 같은 경우에는 빌더젤이나 바디젤로 붙여주시고, 또 똑같이
스톤 감아주셔야 됩니다. 스톤 감아주시는 게 좋고, 픽시 빌더젤로 하시면 돼요. 왜냐면 광이 나기 때문에 픽시 올리고 나서 미경화젤 닦으면 그냥 그걸로 마무리인 거예요. 탑젤 더 안 발라도 되는 거예요. 광이 나기 때문에. 덩어리 아트 할 때도 빌더젤 올려서 덩어리 올려주시고, 뭐 조개나 도넛, 뉘앙스 네일 마찬가지 탑젤 안 바르고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빌더젤로 하시면 되고, 엠보 같은 경우에는 쉴드 젤에 컬러 젤이나 컬러 파우더 섞어서 이제 니트 네일이나 요런 캐릭터 엠보 같은 거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캡처 하려고 하는데, 라방 계속 듣다 보면은, 그렇죠, 외워지죠. 라방 계속 듣다 보면은 외워지실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정리를 해드리는데, 지금 링크젤로 호일 아트 하는 거 보고 싶어 하셔가지고 요거 링크젤 활용해서 호일 하는 거 한번 보고 우리 질문 몇 가지 받고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호일 아트는 요렇게 됩니다. 링크젤을 일단 도포하는데 호일 아트를 연출하고 싶은 단계에서 진행을 합니다. 링크젤 쉴드 하고 나서 컬러 바로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저희 유주미 하고 나서 요 제품들 다 하고 나서 뒤에 바로 컬러 해도 되나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컬러 바로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큐어링 하고 호일을 꺼내볼게요. 미경화 그냥 클렌저로 닦을게요. 젤 클렌저로 미경화 이렇게 닦고, 호일 아트 하실 때 이거를 손톱으로 문지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손톱이나 좀 뾰족한 걸로. 근데 그건 비추. 왜 그러냐면 요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손톱으로 문지르게 되면은요, 이렇게 손톱이 지나간 자리만 얘가 밀착이 되고 나머지는 밀착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뭐라 그래야 되지? 이 밀착된 퀄리티가 좀 좋지가 않아. 이렇게 좀 좋지가 않아. 그래서 그냥 이렇게 좀 빈티지한 아트 할 때는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면, 자, 다시 지우고, 아이고. 호일 아트 할 때는요, 툴을 사용해주세요, 툴. 다시 한번 닦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실리콘 툴 같은 거 있죠? 면적이 넓게 밀착될 수 있는 거. 요런 거를 써주시면 좀 낫더라고, 이게 붙을 때. 그래서 이제 호일 하다가도 많이 질문을 주시더라고. 이게 예쁘게 잘 안 붙어요 하시는, 좀 짧네. 안 붙어요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제가 약간 이렇게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툴을 사용해 주시면 좀 깨끗하게 얘를 붙일 수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무 주걱이냐 실리콘 주걱이냐에 따라서 이게 긁히는 게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표면에 더 잘 밀착시키는 거는 날카로운 것들보다는 이렇게 약간 넓은 툴? 얘네들이 조금 더 밀착이 더 잘 되는 느낌? 요렇기 때문에 호일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좀 그런데, 요렇게 해서 호일 붙여주시고 링크젤로 다시 연결. 호일은 젤이 아니잖아요. 호일은 젤이 아니기 때문에 요 위에다 그냥 칼라젤을 바르거나 이 위에다 그냥 빌더젤을 바르게 되면 층분리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층분리가 조금 걱정이 된다? 그러면은 그때는 다시 이렇게 링크젤 연결, 이렇게 한 다음에 오버레이 해주시는 거죠.
베이스랑 바디젤이랑 뜨는 거면 바디젤 바를 때 프리엣지까지 덜 발렸거나 강도가 약해서 손톱이 부딪혀서 분리된 걸 수도 있어요. 아, 베이스하고 바디젤 할 때 가끔씩 뜨는 현상. 이게 어디가 뜨느냐에 따라서 어떤 문제인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베이스하고 나서 바디젤 할 때 뜨는데 손톱이랑 베이스가 뜨는 건지, 손톱이랑 베이스는 손톱에 붙어 있고 바디젤이 베이스에서 뜨는 건지 그걸 알려주셔야 돼요. 어디가 뜨는 건지. 칼라젤이랑 섞어서 하는 그라데이션. 자, 요거 그라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제가 그라데이션을 해놨는데요. 요즘에 스펀지로 그라데이션 많이 하잖아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라데이션은. 이렇게 보면 저는 스펀지로 그라데이션을 하거든요. 스펀지가 자, 그라데이션 할 때 컬러젤 링크젤이나 바디젤. 링크젤은 소프가 잘 되니까 제가 링크젤을 쓰도록 할게요. 이렇게 올려서 스펀지로 톡톡톡톡 찍어서 제자리 걸음. 그래서 입자가 아주 작게. 양 절대 많을 필요 없어요. 요렇게 지금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많이 퍼졌죠. 요 상태. 요걸 가지고 요걸 가지고 색깔 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베이스 잘못 쓰면은 붉은색 계열 같은 경우에는 색이 누렇게 변색되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케어링하고, 그다음에 화이트 그라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잘못 쓰면은 옐로잉 생기고. 네, 부산 박람회 나갑니다. 국시 보는 듯. 네, 제가 해봤는데 이게 제일 짱이더라고요. 요 방법이 그냥 무난하게 선생님들이 다 잘 디자인을 빼실 수 있는, 그래서 이거 욕심내서 위에서부터 하지 말고 밑에서부터 항상 양 많지 않게, 양은 항상 조금만 이렇게 해서 2번, 3번 올려주시면 됩니다. 애칭 주세요. 이게 그러니까 베이스 젤이 손톱에서 떨어지는 거면 애칭 문제예요. 프리 엣지는 애칭 주세요. 이렇게 해서 살짝, 양이 절대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선생님들 하던 방법대로 하시면 돼요. 아, 프리엣지 부분 베이스가 덜 발려서 그럴 수도 있으려나? 저는 그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네요. 설마 프리엣지를 안 발랐을까? 내가 봤을 땐 애칭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요렇게.
뽀글은 실드 젤이랑 바디 젤도 괜찮고, 실드 젤이랑 링크 젤도 괜찮고, 링크 젤 나왔으니까 링크 젤이랑 섞어주셔도 괜찮아요. 큐티클 라인 뜨는 거, 그거는 베이스가 덜 발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거 다 저번 주에 했던 건데. 큐티클 라인 뜨는 거는 오버레이가 얇았을 수도 있고, 눌려서, 외부 눌림에 의해서 들떴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베이스를 여기까지만 발라놓고, 베이스를 여기까지만 발라놓고, 컬러를 이상 이제 채우려고 하면, 베이스가 없는 칼라젤만 발린 부분은 들뜰 수 있죠. 근데 생각보다 베이스 없는데 칼라 채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 수업을 하다 보면. 요렇게 해서 그라데이션 완성하시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색깔 발색 조금 더 주셔도 되고, 저는 시간 관계상 요렇게 마무리 하는데,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양을 많이 쓰지 않아서 조금만 써서 부드럽게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게, 색깔 자체가. 뽀글에 가장 추천하는 아이 실드랑 링크, 실드랑 바디. 파일로 애칭 주고 샌딩이 먼저겠죠? 그러니까 애칭을 하실 거면 애칭만 하시고, 샌딩을 하실 거면 샌딩만 하시면 되는데, 샌딩을 전체적으로 하셨더라도 프리엣지는 이렇게 애칭 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지금 보이세요? 제일 잘 뜨는 부분들 있잖아. 이 부분은 이렇게 애칭을 주시라고. 이렇게. 근데 애칭 주고 나서 샌딩 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애칭 준 게 완전히 다 망가져 버리겠죠. 그러니까 순서는 이거 완전 거꾸로잖아. 이게 애칭 준 게 다 망가져 버렸잖아. 다 매끈매끈해져 버렸잖아요. 하려면 샌딩 다음에 애칭이 되는 거고, 전체 다 애칭 줄 것 같으면 굳이 샌딩을 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해서 그라데이션도 보여드렸고, 오늘 시간이 벌써 11시 반이네? 조금 있으면 11시 반이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유즈미 제품들을 빌더젤, 쉴드젤, 바디젤, 링크젤 잘 사용하실 수 있게 어떻게 사용을 하셔야 되는지 조금 정리를 해드렸는데, 아마 오늘 한 번에 정리를 이렇게 다 해드리면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시간도 길고 약간 집중력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구나 싶다가도 또 이제 또 임팩트 있게 연장할 때는 연장만 모아서, 스톤아트 할 때는 스톤아트만 모아서 요렇게 라이브를 해드리는 게 조금 더 임팩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라는 거 알려드렸고, 다음번에 스톤아트만 따로 분리를 해서 스톤아트만 보여드리고, 글리터 아트만 따로 보여드리고, 요런 식으로 라이브를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끝까지 라이브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유즈미 제품 쓰시다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한테 DM 주시고요. 모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굿밤 되세요.